안녕하세요. 건강지식 나침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접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만큼 중독이라는 큰 문제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뇌가 어떻게 중독에 빠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심도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중독, 음식 중독, 술, 담배 등 다양한 형태의 중독이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뇌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시간 동안의 심층 분석을 통해 여러분의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파트 1 중독이란 무엇인가? 먼저 중독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무엇인가에 지나치게 빠져드는 것뿐일까요? 중독은 우리의 뇌에서 보상 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독은 행동적이거나 물질적인 의존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특정 행동이나 물질에 강한 의존성을 느끼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를 말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5천만 명이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 또한 현대 사회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파트 2 우리의 뇌는 어떻게 중독에 빠지는가? 중독이 뇌에서 일어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지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도파민 시스템입니다. 도파민은 우리 뇌에서 보상을 느끼게 하는 화학물질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즐거움이나 성취감을 느끼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도파민이 지나치게 분비되면 우리는 그것에 의존하게 되어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게임을 하거나 설탕이 든 음식을 먹을 때 우리의 뇌는 도파민을 방출해 즉각적인 즐거움을 느끼게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우리 뇌는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고 결국 그 행동에 의존하게 됩니다. 중독은 뇌의 구조를 실제로 바꿉니다. 중독에 빠지면 뇌는 정상적인 즐거움을 느끼기 어려워지고 계속해서 더 많은 자극을 원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파트 3 다양한 중독의 유형. 중독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중독을 몇 가지 살펴볼까요? 1. 스마트폰 중독. 하루에 몇 시간씩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끊임없이 알림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나요? 이는 스마트폰 중독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는 도파민 시스템을 매우 자극하는데요. 이는 우리가 계속해서 더 많은 좋아요와 댓글을 기대하게 만들죠. 2. 음식 중독. 많은 사람들이 단 음식이나 패스트푸드에 중독됩니다. 특히 설탕은 매우 강력한 중독성을 가진 물질로 우리가 더 많은 설탕을 섭취하도록 만듭니다. 3. 알코올 및 담배 중독. 알코올과 담배는 신체적 중독을 일으킵니다. 이는 단순히 정신적인 의존을 넘어서 신체가 물질을 요구하는 단계에 이르게 만듭니다. 4. 게임 및 도박 중독. 게임과 도박도 도파민 시스템을 자극해 우리의 뇌를 쉽게 중독시킵니다. 이들은 도파민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도록 설계된 구조 때문에 특히 위험합니다. 파트 4 중독의 위험 신호와 진단. 그렇다면 우리가 중독에 빠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중독을 알아차리기 위한 몇 가지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1. 통제 불능.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없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이는 중독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한 번만 하겠다고 생각한 게임을 몇 시간 동안 계속할 때가 이에 해당합니다. 2. 부정적인 영향. 중독은 우리의 일상과 관계를 해칩니다. 중독된 행동 때문에 중요한 일이나 사람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3. 금단 증상. 특정 행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거나 초조해진다면 이는 금단 증상일 수 있습니다. 알코올, 담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중독에서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파트 5 중독 극복을 위한 과학적 방법. 이제 중독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중독은 극복이 가능하지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1. 인식하고 인정하기.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자신의 중독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중독을 부정하면 극복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2. 환경 변화. 중독을 유발하는 환경을 바꾸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스마트폰 중독이라면 알림을 끄고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술이나 담배 중독이라면 이를 유도하는 장소나 사람을 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3.
전문적인 도움받기. 심각한 중독의 경우 전문적인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중독 전문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4. 뇌훈련과 명상. 연구에 따르면 명상과 마음챙김 훈련은 도파민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고 중독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뇌가 과도한 자극에 덜 의존하도록 돕습니다. 5. 작은 성공 쌓기. 중독을 극복할 때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성공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30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러한 작은 성공은 장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파트 6 실생활 사례와 인터뷰. 마지막으로 실제로 중독을 극복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인터뷰 클립. 저는 스마트폰 중독이 너무 심해서 하루에 7시간 이상을 SNS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중독임을 인식하고 사용 시간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하루 2시간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 인터뷰 클립. 중독은 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극복하기가 어렵지만 체계적인 노력과 환경 변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있다면 누구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독의 과학적 원인과 극복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중독을 겪고 있거나 주변에서 이런 문제를 보신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실천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중독 극복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니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